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1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토요일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김민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상당히 또 변동성이 강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가서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에 그쳤지만 코스닥이 기관 투자자들이 받쳐주면서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이제 간밤 뉴욕 증시의 상황을 보면 다음 주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도 1%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이 1.6%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S&P 500 지수도 1%대의 약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서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WTI 가격은 90달러 선을 또 돌파해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2월 고용지수까지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9만 명 넘게 감소했다라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를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도 무시를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겹악재 속에서 다음 한 주 국내 증시는 어떠한 방향성을 택하게 될 것인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함께 커플링돼서 급락을 연출하게 될 것인가, 그에 맞는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번호 02-786-102번, 1023번 두 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그에 알맞는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봅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버티느라 참 힘들었는데요. 네.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한 주의 큰손 리스트 확인해 보면서 차근차근 전략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 준비되어 있고요. 태양광, 방산,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방산은 되게 변동성도 강했지만 또 안 볼 수가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배터리는 이제 오는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 2016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모멘텀 플레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참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드릴 건데요. 태양광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미 갔죠. 갔고 중간에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를 타면은 아직까지 상승 흐름은 남아 있다. 이미 갔고요. 간다는 게 아니고 갔고 등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국가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도 대비 이번 연도 예산이 신재생이 2배가 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 것이다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시점이 이제 어떤 시점이냐. 국제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관련 석유주도 올라갔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원래 유가가 올라가면 비싸니까, 석유가 비싸니까 대체 에너지가 또 부각이 되죠. 바로 태양광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솔루션이 있는데, 이 하나솔루션이 일단 미국 시장 내에서 태양광 1위 업체거든요. 자회사 하나큐셀이. 항상 태양광 하면 하나솔루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제가 차트 통해서 가격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과거에 24,500원인 그 가격이 24,500원, 29,000원 거기가 장내 매수 가격이 있어요. 임원들의. 그래서 그때 포인트를 잡아들었던 거였는데 그쪽까지 좀 올라간 거죠. 이미 올라간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따가 에이스 시간에 이 차트에 대한 신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27년도를 향해서 봤을 때는
13 정도까지 떨어진 만큼 가격 메리트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HD 현대 에너솔루션은 뭐 어떻게 할까요? 같은 태양광인데 역시나 태양광이 앞으로 간다라기보다 이미 갔고요. 차트에 대한 신호는 이따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이제 월봉 차트가 이미 2개월째 상승, 그나마 하나솔루션이 월봉이 눌림목을 이번 달 보고 있지만 2개월째 상승이 아래꼴 길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봉에서 22선 매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현재 국내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로서 중국에 대한 공급 과잉 해소가 앞으로도 더욱더 국내 코스닥에 대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태양광 업체들의 반사 이익을 얻죠. 중국의 공급 과잉을 이제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각종 제재와 중국 내에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보조금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은 앞으로 추세적 상승 흐름, 계속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양호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방산인데요. 일단 바닥에서 출발한 것들 위주로 공략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태양광은 이미 출발해서 올라왔으니까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방산은 전쟁이 끝나면 혹은 완화되면 갑자기 하한가를 맞겠죠? 시간을 가니까 하한가를 맞는다거나, 그거 알고 하셔야 돼요. 오늘 열심히 상한가 쳤어요. 다음날 새벽에 뭐 전쟁 완화, 접촉설, 협상 시작, 바로 하한가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급락을 맞는다거나, 그거 모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전쟁 났다고 하니까 막 관련주를 막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장중에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장중에 뭐 순간적인 대처를 하면 되니까, 장 끝나고는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 관련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간접적인, 그래도 전쟁 관련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간접적인 걸 하게 되면 잘못돼도 순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직접적인 거는 한번 하락 맞이하게 되면 그대로 끝입니다. 한동안은 한 몇 달 동안 못 갈 수도 있어. 전쟁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될 텐데, 일단 크루즈기 이란에 지상군 투입한다 해갖고 지금 무력 충돌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 이제 흥구소교가 있고 한일 단조가 있는데요. 먼저 흥구소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고가 속에서의 대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접촉설도 있었고, 그러면 접촉설, 이제 거의 끝날 수도 있겠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이니까 또 올라는 같지만 또 일부는 상한가 친 것도 있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일단조가. 근데 신고가에서의 대응봉이 나오면은 뭐 못 간다는 게 아니고 전략적 측면에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거,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기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긴 쳤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늘면서 최고의 거래량이 늘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형성했다. 아래 꼬리가 길다는 것은 그동안에 방산주를 사고 싶은 분들이 주가가 빠지네? 나도 한번 사야지. 다 몰렸다는 거예요. 거래가 최고로 터졌으니까. 다들 방산주 하고 싶은 분들이 몰렸다는 거죠. 이제 과열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것이 보통 단기 고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기업이 왜 혼자만 상한가 쳤느냐? 바로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최첨단 정밀 유도탄 탄치를 비롯한 탄두 중장비 부품의 조선 항공 산업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 일단은 유도탄 탄체를 비롯한 탄두.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일부가 이렇게 가는 모습은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흥구석유를 봤을 때 좀 부담스럽다. 어차피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트럼프가 내버려둘 분은 아니죠. 왜냐면 12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트럼프를 자르려고 했던 것이 자꾸 금리 인하를 하라니까 안 하고, 왜? 금리가 인하가 됨에 따라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더 못합니다. 이거를 내버려둘 현재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접촉설에 의해서 방산주에 대한 단기 고점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 관점에서 월봉 차트가 밴드가 뚫리면 항상 급등이 나온다는 점, 밴드가 뚫리면서 매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연속적 상승세가. 그래서 밴드 상단의 일봉도 기준점을 잡고 계속 이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전체 흐름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굳이 끝까지 한다면 요 밴드 상단이 깨질 때는 이 분위기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 상단 기준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주 그리고 방산주에 대해서 코멘트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방산 섹터는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실 텐데요. 관련해서 이 의견도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섹터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최근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로봇용 배터리 이러한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정규장에서도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 이슈와 다르게 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안고 있다 보니 이러한 변동성 상황 속에서도 지켜봐도 괜찮은 섹터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이버와 배터리는 바닥에서 출발하고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설명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그 3월 달 초에 급락하기 직전에 2월 말부터 계속 경고했던 것이 뭐죠?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빠지면서 경기 민감주 빠지니까 배터리도 빠지고 네이버도 빠진다. 그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밀릴 수 있지만 배터리나 반도체, 배터리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출발하고 그러니까 밀렸다 가면 되는 건데 반도체는 이격도가 크니까 밀렸다 가는 게 아니고 이격도가 크면 조정폭이 클 수도 있고 또 다시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많이 올라간 주식은 위험하고 바닥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지수가 빠지면서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배터리 쪽에서 종목들이 로봇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배터리 관련주는 앞으로 계속 우상향인데 왜? 로봇 아직 대량 생산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잖아요. 대량 생산되면서 막 올라가겠죠. 그리고 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가 대량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들어가니까 바닥에 또 월봉도 바닥이에요. 수년 동안 주가가 빠진 게 배터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그중에서 성우라는 종목을 제가 항상 1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우나 네이버나 이 배터리 쪽의 일부 종목들, 대아T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회사에 대한 등급을 매긴다 한다면 A 3개짜리의 가장 높은 등급을 매기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우는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에 따라서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부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한 4680 원통형 배터리라는 것이 로봇 배터리로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앞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가 될 텐데 그 분야에서 탑픽이 바로 LG에너솔루션,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거죠. 근데 LG에너솔루션의 이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품, 단독 부품 공급사가 바로 성우이기 때문에 성우의 주가 움직임이 강세가 났고 왔습니다. 한번 제가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같은 경우가 주가 위치가 최근에 솔직히 차트는 지수에 대한 그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맞춰서 순간적으로 밀릴 수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큰 증시가 지수가 밀리면서 종목들이 같이 밀릴 수 있지만 그래서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차트가 내려왔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지만 이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시적 경제 흐름에 맞춰서 순간 밀린 거기 때문에 이 차트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이건 있어요. 거래가 터지면은 문제가 되겠죠. 거래가 터지면. 근데 거래가 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따가 또 A 시간에 차트가 어떻게 시도가 나오는지 자세히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T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MOT 같은 경우도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관련 기업이 성우라고 한다면 삼성 SDI 배터리 관련주는 MOT예요. 10년 동안 바로 이제 삼성 SDI와의 협력을 한 기업으로서 아무래도 주요 협력사 중에 한 기업인데 삼성 SDI는 바로 현대차와의 로봇 배터리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두는 일단은 4680 원통 배터리가 LG 에너솔루션이겠지만 실제 로봇 배터리 누가 공급할까요? 세계 1위의 로봇 아틀라스 바로 현대차인데 누구? 삼성이 될 수도 있겠죠. 공동 개발을 한다 하니까. 근데 현대차가 앞으로 바로 테슬라 따라잡힐 수밖에 없어요. 현대차가 갖고 있는 배터리가 있나요? 배터리도 없죠. 통신 있나요? 통신도 없죠. 여러 가지 자율주행 기능에 관련해서 세계 탑픽에
GF라는 그 ADS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갖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술도 없죠? 그거 다 삼성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도 다 삼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협력 안 하면 현대차는 테슬라한테 따라잡힙니다. 거의 껍데기 수준에 불과해요. 그래서 삼성과 협력함에 따라 삼성 SDI와 공동 로봇 배터리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MOT의 주가 움직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에 5개월선 잡고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배터리 쪽 자체가 보통 이런 식으로 쭉 많이 내려오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들 같습니다. 로봇 배터리 쪽은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애경 케미칼을 좀 볼 텐데요.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도 배터리 쭉 내놨죠. 근데 이제 배터리 중 전반에 다 괜찮아요. 그 중에서 바로 중국이 리튬 소재 그 광물을 광산이라든가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히토류에 대한 바로 이제 그 히토류를 가지고서 무기화해가지고 항상 압박하잖아요. 리튬 가지고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리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나트륨 배터리 이거를 유럽이나 미국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트륨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국내 대표적인 무스프탈산 가수제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주가 움직임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드카본에 대한 응급제 2030년도에 생산 능력 50배 앞으로 확대 목표를 갖고 있어서 꾸준하게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의 강세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번 달 저점을 손절가 잡고 점진적 상승 흐름을 이어가되 중간에 뭐 약세 신호 나온다거나 단기는 항상 급등할 때 이익 실현하면서 짧게 5호선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볼 텐데요. 배터리 뭐 최고가 되겠죠. 이제 아쉬운 것은 가격적으로 약간 높은 가격을 갖고 있어요. 펄을 보시게 되면 연간 27년도 47. 그래서 약간 가격적으로 이제 공모가 30만 원대 초반이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고 이제 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20개월 이평선 고 꾸준한 상승 기조의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 관련해서 LG 엔솔까지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 뭐 성우라든지 애경케미칼 같은 종목은 AS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가 빠져서 다음 한 주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힘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뒤에는 지수 전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를 먼저 볼게요. 현재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지상전까지 이제 펼쳐진다고 하니까 증시 흐름이 일단 불안감 속에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 말에 트럼프 중간 선거 있잖아요. 중간 선거 앞두고서 시장을 무너뜨린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전쟁시켜갖고 항상 악재라는 것은 해결책이 없을 때, 컨트롤이 안 될 때, 돌발적 변수, 그는 악재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워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뭐 중간선거 앞두고서 자기가 시장을 막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알아서 다 할 겁니다. 저는 제가 그 SP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주가가 좀 빠질 때 제가 하락 나왔다. 빠졌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트럼프가 알아서 할 것이다. 올라갔죠? 알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좀 하락세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어차피 스페이스X 오픈 AI 상장도 안 했잖아요. 상장이 안 된 상태에서 막 떨어진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다 무너지는 거고 상장을 안 한 상태에서는 하락장에서는 상장하기 어렵거든요. 상장 못 해가지고 빅테크 기업들 다 오픈 AI 막 투자하고 난리가 났는데 스페이스X도 상장시켜갖고 붐을 일으켜야 될 텐데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미증시에 대한 과열 때문에 2월 달 말에 2월 27일 날짜 종가상 하락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정 들어갔다. 월봉에 대한 하락 신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조정의 형태를 이제 띄는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못할 정도의 하락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코스피를 같이 이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주가 위치 자체가 어떤 시인지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 위치 자체가 2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현재 위치 자체가 월봉을 잠깐 먼저 볼까요? 월봉이 신고가를 그리다가 자, 항상 신고가면 언젠가 보면 꺾일 텐데 뭐 하나 둘 셋 음봉 하나 둘 셋 음봉 하나 둘 셋 음봉 항상 근데 그 셋에서도 거래 늘었잖아요. 그 대양봉이잖아요. 월봉 미국 증시 꺾였잖아요. 조정이네. 고래사양 시간에 월봉상 조정달에 들어간다는 것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주가 위치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주봉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위치 자체가 어떤 위치를 보시게 본다면 바로 주봉에서 하락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주봉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냐면은 아직까지 뭐 추세가 붕괴된 건 아니지만 하락 신호가 남에 따라 조정이구나. 수급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쩔 수 없이 조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일봉상을 좀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조정이 들어가서 흐름이 좀 안 좋지만은 제가 외국인들의 현물에 대한 대량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때 2월 17일 날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락이. 고래사 시간에 2월 27일 날짜에 외국인들의 현물 대량 매도가 누적적으로 다 쌓인 상태에서 7조 원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양이 사상 최고입니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단기 조정 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유동성 장세가 워낙 풍부하니까 순간 급락 나왔다가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장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종목 장세는 가능할 것 같고 하지만 월봉의 5개월 이평선 붕괴가 될 때까지만 강세 기조에 초점 맞추면서 이어가되 월봉의 5개월선 깨지면 그때는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개월선 잡고 하되 그래서 지금 순환매 대비해서 종목 장세 상승 초기 종목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에 대한 하락 신호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3월 3일 날짜에는 하락 신호가 나왔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팔면 따라 쭉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3월 3일 날짜에는 하락신호 나왔지만은 3월 4일 날짜에는 어떤 이야기가 제가 들었느냐. 4일 날짜에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의 풋 대량 매도. 이건 3월 4일 날짜 고래사양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외국인들의 풋 대량 매도. 개인들 풋 대량 매수. 막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하락에다 막 베팅 온 거예요. 당연히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떨어질 때 조정에 대한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반등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상승이 아니지 아까 월봉 주봉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반등에 또 대반락이 나오고 근데 그래서 내려간다 올라간다 뭐 이런 것 하루를 못 맞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제한된 반등 속에서 등락권 속의 종목 장세다. 하지만 재차 올라갈 여지가 높다. 왜? 코스피가 PBR 퍼 자체가 워낙 저평가. 지금 이번 내년도 실적 대비 퍼가 이번 연도 실적 대비 퍼가 7, 혹은 내년도 실적 대비도 퍼가 6, PBR 1점대 중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도 퍼가 7, 이번 연도 기준에서 내년도 그리고 SK하이닉스 내년도 기준 퍼가 4, 5 워낙 저평가라 7천을 또 다시 가야 되는 장이라 충분한 조정받으면
다시 상승의 가능성 열어두고 이번 연말까지는 시장 자체가 크게 걱정이 없다고 그랬죠. 트럼프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종목에 초점 맞춰서 바닥 탈출 초기로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올 한 해를 두고 봤을 때는 우상향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할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 전략 세워보면서 세세한 내용들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헥토 파이낸셜 나와 있습니다. 전일장 4%대 강세 기록이 됐습니다.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 다만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쪽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쪽에 손을 들어주는 발언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은행가에서 발발을 하면서 약간 법안 통과에 지연이 생길 것 같다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이라든지 이렇게 가상자산 관련한 종목들을 지금은 좀 리스크 대비해서 비중을 축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위원님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왜 명품 투자법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헥토 파이낸셜. 제가 1월 14일이죠. 1월 달이면 요때가 될 텐데요. 1월 달이면은 그때가 만 얼마때가 될 텐데 지금 이제 36,000원. 그러니까 상승률이 보통 이제 2배가 좀 넘어는 갔어요. 예, 2배가 좀 넘어갔는데 제가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고 지금 2배가 올라갔던 이유가 사상 최고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제가 이거 이게 가긴 갈 종목 맞는데 실렸어요. 꺾이는데 그럴 종목이 아닌데 거래가 없으니까 다시 갈 거다. 그래서 12월 때도 언급을 드리면서 이게 저평가라서 신호가 나오면서 뚫린다, 날아간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어차피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있고 우리 코스닥 같은 3,000포인트까지 올린다는데 가상자산 시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1월 달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발표가 나온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올라간다고가 아니고 1월 달에 가상자산 일정이 몰려있다. 1월 달에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냥 상승 아니다. 사상 최고 등을 뚫리니까 바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여러 가지 볼 텐데요. 일봉 보시게 되면은 주가 위치 자체가 참 좋아요. 자, 많이 올라갔어요. 주봉도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때 제가 요 포인트에서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일봉 차트. 근데 5주선에 대한 붕괴가 될 때는 경계하면서 회복될 때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 보세요. 제가 포인트를 드린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내고 월봉의 시장이 올라왔어요. 지금 2배가, 맞죠? 2배가 올라간 거 맞죠? 약 2배 정도? 2배 정도가 쭉 올랐어요. 제가 10,000원대 포인트, 10,000몇천 원일 때 설명드리고 30,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37,000원까지 36,000원. 그래서 약 2배 정도가 지금 넘게 올라갔는데, 일단 월봉에 대한 연속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에서 생명선에 대한 철저한 기준 혹은 5주선 매매에 대한 기준이 철저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섹터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앞서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바로 애경케미칼과 성우 나와 있는데 애경케미칼은 이번 주에 봐주신 종목입니다. 어제도 아래꼬리 좀 달면서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애경케미칼은 수급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IB, 메릴린치라든지 JP모건 쪽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외국인들이 최근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 속에서도 거의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거든요. 애경케미칼 단일 종목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까요? 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경케미칼은 일단은 제가 나트륨 배터리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한다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봉 차트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절대적인 저평가는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뭐 고평가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점진적 상승을 이어가는 전략을 짜시고 요 음봉이 나왔던 저가만 지지받는다고 한다면 점진적 상승 이어가되
역별이니까 항상 역별은 올라가다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밴드 상단에 저항권 왔을 때 한 번쯤은 뭐 단기적으로 팔고 사고 하면서 꾸준하게 20선 매매 흐름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선 매매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성우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성우는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봐주신 종목입니다. 어제 3% 가까이 상승,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둘 다 달리면서 어제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지만 다행인 것은 막판에 가서 다시 또 빨간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성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배터리 자체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자, 상황을 보세요. 수년 동안 빠진 분야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뭐 삼성전자도 과거에 그 계엄령 사건 터지면서 5만 전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막 2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 경제 흐름의 일시적에 떨어지는 것은 그건 다 단순한 순간적인 것 뿐이고 결국은 주가는 올라갈 주식은 다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실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요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상승 기조 이어가시는 전략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봉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자체는 현재 일봉에서 주가 위치가 막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월봉 기준 잡고 쭉 이어가고 거래가 터지면서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고점 돌파의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돌파. 일단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고요. 이 종목은 워낙에 이제 지난달에 봐주셨기 때문에 52%가량 되는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강했죠.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 신재생 쪽이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 될 텐데요. 위원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저는 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제 석유주 도매업 하는 기업들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지만 신재생은 간접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어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가긴 갈 것이다. 언제 갈 것이냐? 평곡적 나오면서 거리가 늘면서 밴드가 뚫리면서 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2월 달부터의 포인트를 좀 잡아 들었던 종목인데요. 주가 위치 자체가 현재 월봉상 이제 5억에서 매매로 쭉 이어가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가 위치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여기서 크게 터지면서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꾸준한 20연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시점이 요 첫 번째 포인트에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쭉 올라갔던 겁니다. 이런 변곡점을 잘 누리면서 매매를 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이었고요. 그리고 금양그린파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같은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전일장 12% 급등 거래 마쳤습니다. 금양그린파워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역시나 같은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의원님? 네, 금양그린파워도 같은 태양광 관련주에 속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연료전지, 원전 시장 많은 에너지를 사업을 하고 있고 1기가와트 발전소를 가진 에너지 기업으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에너지의 또 최고봉이라 볼 수 있는데 에너지 관련주에 못 갔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런 식으로 신저가로 쫙 몇 년 동안 내려갔다는 거죠. 이제 떠오르는데 1, 2, 3박 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밴드 상단 이제 꾸준한 상승세에 5억에서 잡고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위치가 월봉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현재 짧게는 22선 매매의 대응을 이어가시면서 포인트 제가 잘 잡아뒀으니까 뭐 대응본 받을 때 거래가 없었죠? 그러니까 바로 주가가 올라갈 모습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세요. 제가 이 포인트 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정보를 무료로 들었는데 다음 주에도 뭐 상황이 되면 노란톡을 통해서 뭐 하나솔루션, 금양그린파워 폭주 랠리가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무료로 많이 들고 있으니까 노란톡 카메라 들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주소 열리니까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AS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지는데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이 고민이 되실까요? 예, 원익홀딩스. 네, 원익홀딩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예, 매수 단가는 37,000원에 60%. 37,000원에 60%. 비중이 꽤 높으신데 최근에 물타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물타기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쟁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주가가 더 예, 예. 빠져서 걱정이 예. 좀 되실 것 같은데 바라보고 계신 뭐 목표 주가라든지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목표 주가하고 실적하고 뭐 특별한 호재가 또 있는가 싶어서. 원익홀딩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특수가스 고급 착취 분야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타이틀 좋고 자회사가 로봇팔 사업을 함에 따라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의 테마성과 함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실적이 손실입니다. 차트 통계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작년도에 영업 손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 안 좋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업 외에 수익으로 바뀌었지만은 그 뭐 진보평가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파생상품에 대한 어떤 뭐 매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실제 회사는 영업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그게 가장 앞으로에 대한 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줄 수 있는데 감소하죠. 감소 속에 적자에 이제 흐름이 안 좋죠. 매출도 감소하는 흐름. 하지만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것도 몇 배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절반이 깨진 순간부터는 이 39,000원인가 대략적으로 그때부터 하는 게 아니죠. 신규 매수를. 그럼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쭉 떨어진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서 모르죠, 이제. 실적이 없으니까. 근데 미래 실적을 현재 이 상태에서 컨센이 나오긴 하지만 그걸 100% 믿을 수도 없고 이미 시대가 터졌고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한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종목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PX 일렉트로닉 네, 6,100원 14%요. PS 일렉트로닉스 5,100원일까요? 6,100원이요. 6,100원, 6,100원의 보유 비중은 14%. 예.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좀 홀딩해야 될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목표가부터 설정해 달라고 하면서 자세한 전략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번 잘 보고 불러보도록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래사냥.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테슬라 관련주예요.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자율주행 관련주의 최고봉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로서의 앞으로 성장성 충분히 있다 보고 있고 현재 이번 연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여러 가지 보상안이 있을 텐데 그 보상안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일을 했으니까 성과 냈으니까 보상을 주주들한테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이번 연도 안에 무조건 레벨 4까지 올려야 됩니다. 자율주행. 지금 레벨 3입니다. 테슬라. 레벨 4면 이제 사람이 개입하지 않을 정도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려고
스페이스X도 상장까지 해가지고 돈을 좀 끌어 모아가지고 자율주행과 로봇과 여러 가지 우주 통합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바라봐야 돼요. 이번 연도는 테슬라의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대기업과 함께 로봇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망이 굉장히 밝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또 차세대 모델 출시 바로 26년도 상반기로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북미 1위 바로 이제 테슬라 바로 그리고 유럽 1위 기업과의 어떤 부품에 대한 핵심 모듈도 공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주가 위치 자체가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때 포인트 한번 더 드렸죠. 근데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린다면 종목을 사지 마시고 가격을 사야 된다. 근데 가격을 어느 정도는 적당히 사신 것 같아요. 여기 있죠? 9,000원대. 막 올라갈 때 사신 건 아니니까 기업은 좋아요. 근데 사상 최고점을 터뜨렸죠? 시세 나왔어요. 사상 최고점을 터뜨리면 시세가 나오죠, 보통? 근데 여기서 넘어가는 거래가 터진 거 아니니까 상투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래가 늘면서 고점 치고 꺾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매물이 좀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거래가 여기서 내려갈 때 터진 건 아니니까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20개월 이평선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면서 본전 이상까지도 노리다가 본전 위로 올라갔을 때는 22선 기준 잡고 한번 추세를 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전 이상까지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셔서 최적화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또 위원님께서 엄선해서 골라온 축집계 종목 공개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 큰손 의원님의 쪽집게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이나 준비해 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두 가지 종목이나 고르기가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더 꼼꼼하게 골라 주셨을 텐데 어떤 종목들일까요? 동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예. 요새 제가 종목을 뭐 보는 게 어렵지가 않은 이유가 명품 투자법의 기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95개가 올라가고 뭐 5개가 빠져 친다면 예를 들어 95%가 될 거 아니에요? 잘 간 거죠. 그래서 모든 게 100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적중률을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주가가 50%, 100% 올라가야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마디 정도만 나와줘도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막 폭등해요? 얼마에 팔아요? 나는 그게 왜 그런지 그거를 나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초보자가 왜 얼마에 파는 것이 중요할까요? 얼마가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 났을 때 팔면 돈 번 거잖아요. 팔면 됩니다. 자, 고점 매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고수가 좀 하는 거니까. 쿠팡의 물류 전담 기업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안정적인 성장에 매출을 보장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쟁 관련주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결국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가 전략물자 운송의 독보적인 선두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상풍력 원전 국가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텐데 그 활성화될 때 국가 전략물자 운송 수요가 폭발해요. 활성화되는 거 맞잖아요. 폭발하겠죠. 실적이 안정감 있게 명확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물류난이 이뤄지면서 호르몬 해협 봉사니까 아무래도 물류난이 오겠죠. 그러면 물류난이 오게 되면은 그 항만의 주요 우리나라의 거점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동방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네트워크가 선두 기업에 속하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도 내에 따라서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고 혹은 물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혜를 받지만 결국은 무역 항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호르몬 해협 가지고 계속 우리가 운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미국 동맹국들의 자체적인 무역 항로 바로 북극 항로를 개척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 해수부 해양부 장관이 이번 후보자가 북극 항로 개척을 하겠다, 정책을 짜겠다. 미국도 한다고 했죠. 그럼 그쪽 가는 거죠.
그 기업의 대표 동방이에요, 동방. 근데 쿠팡과 연결돼서 실적이 안정적이니까 일석이조가 된다 이거죠. 그럼 가격을 봤을 때 루피싱이 없는 2,750원의 교환 사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이 너무 좋으네요. 차트 통계 받았습니다. 2,750원 이상은 어차피 가야 될 종목이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가 수년 동안 떨어지고 계속 횡보하고 나서 이제 막 부각되는 것이 전쟁과 북극강로. 그러면 주가가 안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떨어진다. 이미 주가가 빠진 상태에 아무 큰 이슈가 없을 때 하방 경직이 보인 가격이 현재가 근처입니다. 바로 2,750원 리피싱 없는 가격. 매출 1조 원. 자, 매출을 보세요. 매출이 9천억이 넘고 1조를 향해 가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정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PBR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 기준에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은 일단 거의 아니죠. 순간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20개월 이평 잡고 꾸준한 상승 흐름을 타신다면 안정적일 것 같고요. 급락 날 때 거래 터지지 않았죠? 재차 아마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상승 신호가 나왔고 현재 추가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크루즈전, 지상전 개입했으니까 아마 전쟁 관련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전쟁 관련 하고 싶다면 동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방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차원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요. 동방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짚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대아티아입니다. 대아티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설명드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항상 단기 매도를 하시는 단기 매매자분들은 항상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매도하면서 5일선 잡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막 올라갈 때는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전쟁 관련 동방 말고 대하태는 뭐냐면 북미 정상 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동방과 대아태가 당분간은 전쟁 관련주가 올라갈 여지가 아직 있으니까 두 개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반미 국가들 베네수엘라, 이라크, 이란 다들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그렇게 된다면 중국도 친중 국가들의 힘이 다 약화됐으니까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또 트럼프의 바로 외교적 치적이 중요할 텐데 4월 달에 중국에 방문 예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멍석 가는 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고 또 이제 12월 달에 G20 회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대형 합의는 연말이 될 것 같아서 4월 달, 3, 4월 달에 한번 멍석 깔고 앞으로 발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겠죠.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교통 시스템 전문 업체가 대아티라서 인프라부터 먼저 깔리겠죠. 철도. 자, 그래서 제2의 또 철도 교통 관제 시스템 매출 본격화되는 시기에 들어감에 따라서 앞으로 GTS 23년도에 수주했던 것이 이번 연도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아마 작년도 매출 대비 한 1.5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반영된 시기예요. 그래서 실적이 폭주하는 시기입니다. 어차피 대북이 아니어도 어차피 가야 되고 또한 북한의 형태를 봤을 때 지금 북한도 대화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도 하고 싶다고 하죠. 우리도 하고 싶다고 하죠. 그럼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안 할 게 뭐가 있어. 하자.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상황도 좀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도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어차피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그래서 트럼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정일이라 이번에 아마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차트도 보셨습니다. 높은 진입장벽과 안정적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할 것 같고요. 이번 현재가 매수 포인트 잡고 최근에 요 저점 잡고 앞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들 빠르게 담아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 공개 방송 오시면은 제가 네이버도 설명드리고 혹은 배터리도 설명드리고 전반적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폭락 맞은 날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찬스다 주식빈 100%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포인트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지 그 전략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이어지는 8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